보통 여기가 11번이나 12번에서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파트가 제 생각에는 간결하게 풀리지 않으면 사람의 멘탈을 완전히 중간에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이게 시험지 넘기는 걸로 가면 11번에 여기 이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데 지금 수능에서 11번쯤에 이 문제가 막혔어요. 풀다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2번을 풀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쭉 넘어가서 주관식 16번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11번 문제를 이 문제를 딱 풀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딱 올라오면서 뭔가 잘 풀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들게 합니다. 여기가 약간 컨디션을 좀 만드는 그런 문제라서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는 15문제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숙제로 30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5문제, 30문제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여러분 푸는데 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t라고 적는 습관, 그러니까 얘를 미지수로 딱 놓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k라고 놓잖아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툴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를 k,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못 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왜냐면 물론 이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연립식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먼저 나왔다.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기울기를 우리가 아니까 항상 얘가 지금 m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를 알면 자동으로 이 길이가 나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를 알면 자동으로 이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1일 때는 보통의 그 두 점 사이 거리는 항상 뭐 루트 2라고 끝나게 됩니다. 기울기가 2일 때는 뭐 루트 5라고 끝나게 돼요. 이거랑 연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세요. 들으시면서. 기울기가 3일 때는 뭐 루트 10이라고 나오게 돼요. 보통. 기울기가 4도 있었어요. 평가원에. 기울기가 4일 때는 뭐 루트 1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이게 많죠. 압도적으로. 왜냐면은 이 평가원 지금 저희가 수업 교재로 하고 있는 거는 6월, 9월 수능만 제가 지금 여기 그 수업 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원은 막 여기까지 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본질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별로 난이도를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거. 가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좀 약간 진정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길이가 6루트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6루트이면 진짜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 길이가 6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길이가 6. 좋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런데 이게 지금 1대 기울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대 1이에요. 여기 이 길이가 6이다. 이렇게.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수능 문제는 없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삼각형 더하기 사각형으로 구하던가 아니면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던가. 이 둘 중 하나로 생각하셔야지 이 문제 푸실 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하면 거기서 약간 로드가 걸립니다. 제 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 더하기 사각형으로 생각한다. 그럼 여기의 넓이가 지금 18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넓이가 지금 31이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는 12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는.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이 길이가 몇이다?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게 지수함수에서의 특징이 이게 x좌표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제곱이 더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이게 2고 이게 8이죠. 그럼 몇 배 됐죠? 4배 됐잖아요. 4배. 근데 지금 여기 a 값을 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대입해도 되지만 이게 또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2의 x제곱이에요. 여기가 지금 1,2죠. 여기가 2,4죠. 이 길이가 1일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2의 1제곱이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2의 1제곱이.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의 2제곱이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2의 a제곱이 미치란 말이에요. 2의 a제곱이. 그럼 2의 a제곱이 미치면 여기서 지금 몇 배 됐죠? 몇이 더 증가했죠? 6이 더 증가했잖아요. 그럼 6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럼 이게 실제로 몇 배 됐다고요? 2에서 8이 되려면 4배가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분의 1이란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거고 일단은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문제를 좀 잘 보면 이게 y는 2의 x제곱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이게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2 이상의 자연수랬어요. 근데 왜 2 이상일까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왜 2 이상일까?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점의 좌표를 a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 위의 점을 여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교점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과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같다고 놔볼게요. 그럼 이제 15라는 수를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16보다 1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의 15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2의 4제곱보다 약간 작은 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보면 얘는 4의 x제곱을 했을게요. 제가 그냥 얘는 지금 4의 x제곱이 되고 얘는 지금 15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6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의 x제곱은 4의 제곱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점이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100% a가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왼쪽에 있는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a, b가 1과 100 사이인 뭘 구하느냐면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여러분 잠깐만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a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구해라. 그럼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연립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좀 한계를 정확히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 이상의 자연수 A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드렸던 게 항상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입이에요. 여러분 지금 A에 2를 대입해보고 A에 3을 대입해보고 A에 4를 대입해보면 이 문제를 좀 각도를 금방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 A에 2를 대입해봤어요.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2, 몇이 되나요? 2,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 이게 똑같이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뭐라고 생각해라? 16처럼 생각하면 아주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4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x가 15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얘는 이 x의 여러분 2의 마이너스 x가 15분의 4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값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 2분의 1이 되죠. x 값이 2가 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15분의 4가 어디에 가까운 수인지는 알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1보다 작은 수라는 거죠. 이 비의 좌표는 이게 올라갈수록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거리를 판단할 때 1부터 100 사이를 했는데 그 거리를 판단할 때 여기 얘는 1보다 작은 수로 계속 수렴한다는 거야. 0에 가깝게. 그럼 이 거리를 측정할 때 얘가 뛰는 양은 이렇게 넓어지는데 얘가 뛰는 양은 거의 1에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A의 X좌표가 거의 이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거리는 요 좌표가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좀 괜찮다. 그거를 여러분 제가 그 옆에다가 문제를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번 문제를 넘겨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3번 문제에서는 이 P의 좌표가 교점이라서 요 두 개가 같습니다. 여러분 메모를 혹시라도 어려우셨던 분들 메모를 해주시면 지금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라 P의 좌표를 T라고 표시하면 3의 마이너스 T제곱이랑 K 곱하기 3의 T제곱이 같다. 그 다음에 2T라고 Q의 X좌표를 표시하시면 그때는 K 곱하기 3의 2T제곱이랑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T제곱 플러스 8이랑 같다. 이렇게 여러분 메모를 해주시고 연립을 해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4번까지 풀고 여러분 정답을 써드릴 테니까 요 문제 푼 다음에 4번 문제도 여러분 바로 지금 풀어봐 주세요. 여기가 이 P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4분의 5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중점이 지금 4분의 5잖아요. 중심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이 거리를 T라고 잡잖아요. 그럼 여기도 T가 됩니다. 반대쪽도. 그럼 P의 X좌표를 4분의 5 플러스 T라고 잡으면 Q의 X좌표는 4분의 5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원과 이 로그 함수는 교점 관계이기 때문에 그 Y좌표를 여기다가 4분의 5 플러스 T를 대입하면 로그 A 4분의 5 플러스 T라고 잡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A 4분의 5 마이너스 T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Y좌표랑 이 P의 Y좌표랑 Q의 Y좌표를 더해보면 당연히 뭐가 돼 있어요? 더하면 대칭의 2배인데 P의 Y좌표랑 Q의 Y좌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A 4분의 5 플러스 T랑 로그 A 4분의 5 마이너스 T를 더하면 0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고 그러면 4분의 5 플러스 T랑 4분의 5 마이너스 T를 곱하면 로그 값이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4분의 5 플러스 T 곱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T가 1이다는 걸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T를 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인데 이제 문제도 이제 지금 여기 비율이 이거 찍듯이 풀면 이게 안 되지만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루트 13은 보통
2, 3일 때 나와요. 메모까지 할 건 아니지만 이게 비율 관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루트 13이란 게 나오려면 이게 뭐 3이고 이게 2일 때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 t값을 구하면 이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란 걸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까지 정답까지 한번 구해보시면서 제가 옆에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제가 채점을 해드리면서 한번 옆에서 좀 막히는 부분을 봐드릴게요. 직접 보는 거랑 그 끝까지 문제를 푸는 게 좀 다르거든요. 문제 푸는 과정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손으로 계산하면 잘 안 되는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다 푸셨겠지만 로그 A 4분의 5 플러스 t랑 그 다음에 로그 A 4분의 5 마이너스 t를 더하면 0이다. 그럼 이제 이 진수끼리 곱했을 때 진수가 1일 때 로그가 0이니까 그럼 4분의 5 플러스 t랑 4분의 5 마이너스 t를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합차니까 16분의 25에서 t제곱을 빼면 1이 된다. 그러면은 16분의 t제곱은 16분의 뭐가 되죠? 9가 되나요? 그럼 t는 4분의 3이 됩니다. 이 길이가 지금 4분의 3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비율이 좀 중요한 게 자, 이게 수학을 여러분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여기 루트 13이잖아요. 이제 완전 잡기술인데 이게 2대 3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걸 알고 있다. 만약에 왜냐면 2의 제곱이 4고 3의 제곱이 9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9 하면 13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여기 근데 4분의 3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뭐겠어요? 여기에 4분의 루트 13이에요.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피타고라스로 그냥 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가 4분의 3이면 x좌표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2일 때 2분의 1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로그 a2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a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보실 때 요거는 얘랑 얘랑이 같다고 놓으면 양변에 3의 t제곱을 곱하면 1은 k 곱하기 3의 2t제곱이 돼요. 제가 옆에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에 k 곱하기 3의 2t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랑 1이랑 같다는 걸로 구하게 되면 t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k 값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제가 좀 원초적으로 그냥 다 해봐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일일이 해보시면서 관찰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제 그런 풀이도 풀이고 이제 두 번째 풀이가 요거를 잡는 거예요.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가 같다. 그러면은 2의 a제곱과 그 다음에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아예 a를 이용해서 구하는 형태로 여러분 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 제가 옆에서 이렇게 피드백 알려드린 거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2가 나왔을 때 얘가 y는 x 위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용해서 여기가 2,2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8,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뭐 연립하면 3분의 1이 나오고 b가 3분의 1이 나오면서 정답은 1번에 제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잠깐 이제 같이 봐볼게요. 답이 자기가 구한 과정이랑 맞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중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는 구할 수 있는 점이에요. 로그 2x는 항상 1,0을 지나요. 근데 약간 떨리면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항상 몇을 지나냐면 3,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k를 집어넣었을 때 이 로그 2k는 식을 세울 때 로그 2k는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거의 2배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2를 이렇게 옮겨주면
k와 k-2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를 대입해보면 k에 4를 대입하면 4는 4 빼기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k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안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깥쪽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4,2예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 큰 외곽의 삼각형의 넓이는 3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의 삼각형은 1 곱하기 4를 대입하면 1 곱하기 2분의 1. 안쪽의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3에서 여러분 2분의 1을 빼면 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고생하고 계신데 여러분 6번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우리 약간 그 진짜로 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네요. 여기 B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시면 B의 좌표는 0,-1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했던 거랑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A의 좌표는 0을 대입해보면 여러분 여기 0을 대입해보면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실제로 이 점을 대입해보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란 걸로.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1이 나오려면 X좌표가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넓이를 구할 때도 딱 보셨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사다리꼴이나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하면 정답이 5번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5분간 쉬었다가 여러분 이어서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부터의 그림이 너무 어려워서 띄워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수랑 역함수가 수능의 완전히 본질적인 그런 범위가 아니라서 약간 우회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역함수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y는 여러분 알다시피 a의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로그 ax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얘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얘는 두 개는 y는 x의 대칭.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변형된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y축으로 b만큼 움직였어요. 얘가 y축으로 b만큼. 그럼 똑같이 움직이면 얘는 x축으로 b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y축으로 b만큼 움직였고 얘는 x축으로 b만큼 움직였을 때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다? 이 두 개도 서로 y는 x의 대칭 관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y는 x의 대칭인 게 있어요. y는 x의 대칭인 식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처음부터 y는 x의 대칭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시면 결국 y는 x라는 선을 그렸을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문제 관찰할 때 한번 봐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보시면 요거는 y는 2의 x제곱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x의 대칭인 함수는 여기 보시면 얘랑 얘는 로그 2x는 y는 x의 대칭인데 얘가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됐을 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칭이 서로 반대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y는 x의 대칭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말이 추가돼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게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기울기가 y는 x의 대칭인 두 곡선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두 점은 확실히 y는 x의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씨 혹시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좌표가 문제에서 2,3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2,3이다.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몇 콤마 몇이다? 그렇죠. 3,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3과 3,2에서 내렸다. 근데 무슨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건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그럼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넓이는 2가 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 메모 여기 있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처음부터 y는 x의 대칭이고, 그 다음에 함수와 역함수, 얘랑 얘가 역함수일 때 서로 평행이동이 반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결과물도 y는 x의 대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여러분 한번 와우, 요거가 이게 좀 많이 어렵다. 이 문제는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게 12번이었는데 여러분 12번이었는데 13번, 14번보다 정답률이 낮았어요. 이게 15번보다 더 어려웠던 12번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8번,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를 여러분 여기서부터 많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풀어봐 보시죠. 9번. 제가 아까 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점의 좌표를 곡선에 대해서 찍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버리면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시간 소비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해서, 이 문제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기울기를, 여기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 기울기를 m.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m인 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거랑 겹쳤어요. 근데 기울기를 각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기울기가 m일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다. 그러면 이게 x축이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삼각형을,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직 이등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센터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밑변을 반드시 수직 이등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야무지게 여기를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p의 x좌표의 시작을 t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랬죠 여러분? 1대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4면 여기 이 길이 대 여기 이 길이도 1대 4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잠시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4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1대 4예요. 그러면 이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4t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제 손가락 때문에 오해하신 건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4t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몇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길이가 몇이 되죠? 3t가 되죠. 그럼 여기 이 길이도 몇이 되겠어요? 3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저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숙제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꼭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문제에서 CQ가 AB의 3배를 했어요. CQ 가볼까요? CQ가,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CQ가 AB의 3배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몇 K죠? 여러분,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몇 K죠? 3K죠. 그쵸? 왜냐면 1대 4였으니까. 여기 3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4K라고 할 수 있어요. 이 A, B의 길이를 4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QC의 길이가 이 길이의 몇 배라고 했죠?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K니까 여기는 몇 K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2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불확실한 정보인 이 K를 지워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개를 왼쪽으로 135도 돌려보시면 아무도 안 돌리시네요. 135도 이렇게 돌려보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은 관계예요. 보이시나요? 닮은 관계인 거? 아니 진짜로. 그런데 몇 대 몇이에요? 1대 4니까. 그러면 이게 1대 4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1대 4가 된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몇이죠? 6t니까 6t의 4배면 몇이겠어요? 24t.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24t가 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t에서 24t 가면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2t라고 할 수 있는 거. 좋아. 그럼 여기 22t라고 하는 거야. 좋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P의 좌표의 X좌표는 T라고 할 수 있어요. P의 X좌표는 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Q는 얘랑 얘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t랑 22t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0t가 된다는 거지. Q의 X좌표가 10t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둘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2의 t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10t제곱이 됩니다.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아까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었죠? 1대 4였습니다. 다시 얘 대 얘는 1대 4.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다시 한 번만 얘 대 얘는 1대 4. 그러면 얘 대 얘도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다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4면 지금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을 봐주시는 거예요. 1대 4면 1대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의 10t제곱이 2의 t제곱의 몇 배다? 4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2의 t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t가 9분의 2가 나오고 째끼럽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퍼스트 스텝은 이등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는 거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접근을 하고 그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닮음으로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에 피니쉬를 꽂아주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한 문제였다. 근데 이게 9월에 나온 문제인데 아직까지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2022년 9월 이후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교본처럼 이렇게 하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숙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러분 부탁드리고 자 이제 10번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F의 곡선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Y좌표가 정해졌을 때 X좌표에 대한 문제가 엄청 자주 나와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역함수 처음 배우실 때 그 쌤 같은 문제집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 이게 y는 x 이렇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다 기억날걸? 뭐 여기 뭐 샹샹샹샹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F야. 근데 F인데 여기가 지금 A일 때 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B일 때 C가 나오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해서 나시죠? 기억.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잠깐만 나시죠? 이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F 인버스 C를 구하랬어요. 이걸 구하라고.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마다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요거를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제 제끼로 피카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쏘는 거거든요. 거꾸로 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C라고 하면 C에서 올라가서 그 값을 찾아준 건데 역함수는 이렇게 보고 여기서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C에서 쏘면 뭐로 가요? B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B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쏘는 거다. 함수에서 역함수는 Y에서 X로 거꾸로 쏘는 거다. 그럼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Y가 T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X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F 인버스 T가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거꾸로 쐈으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는 F 인버스 T가 되는 거죠. 저기서 쐈으면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보면 약간 문제의 본질이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맨땅으로 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보는 지금 이 11월에 보는 수능은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기를 전부 뭐 좌표 설정 다 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0이다. 그럼 여기 좌표 설정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뭐가 되냐. 이거를 지금 하는 과정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높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을 궁금해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만 밝힐 수 있다면 아, 이 문제는 그 비율만 곱하면 되겠구나. 근데 요거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래프 올려볼게요. 그래프 올리면 이거 사라지는데? 자,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요거의 X좌표를 구해보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거 X좌표 뭐겠어요?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꾸로 써야 돼요. 8의 X제곱의 역함수가 뭐예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컨디션 안 좋으신가요? 저는 이제 컨디션 좋아졌는데 아까는 컨디션 굉장히 안 좋다가 지금 약간 컨디션 찾았거든요. 아까 복사기 안 될 때 제가 약간 여러분 완벽주의라서 복사기 8시 안 될 때 이미 멘탈 완전히 나갔습니다. 아까 4층에서 복사하고 있을 때 거기서 멘탈 완전히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편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8의 x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8x잖아요. 그거를 b에서 거꾸로 써. 로그 8b야. 이렇게 딱 적는 거야, 처음부터.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로그 8a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지금 다시 아까 그렇게 있을 때 x좌표를 k라고 잡으면 안 돼. x좌표를 k라고 잡으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면 x좌표를 k라고 잡으면 k, b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역함수로 바로 잡아요. 그럼 이제 여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여기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곡선이 여기서 거꾸로 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로그 4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로그 4 b.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4의 x제곱에 거꾸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로그 4 a가 되는 거죠. 그럼 노란색은 로그 8 a에서 b를 빼니까 b분의 a였던 거예요. 얘는 로그 8 b분의 a. 근데 이제 이 빨간색 여기는 여기서 여길 빼니까 로그 4 b분의 a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랑 얘를 2로 빼면 여러분 얘를 2로 빼면 3분의 1이 나와요. 얘를 2로 빼면 2분의 1이 나가요. 그럼 지금 3분의 1 대 2분의 1이란 거예요. 그럼 3분의 1 대 2분의 1이면 몇 대 몇이에요? 2 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에서 이 넓이로 갈 때는 2분의 3배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넓이가 이 왼쪽의 넓이가 아까 몇이었다? 20이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 몇이 되겠어요? 3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괜히 지금 네. 지금 이제 요런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좌표들을 막 다 찍어가려고 하면서 일일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그때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시험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11번에서 그러면 15분 풀다가 이제 부모님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지우개를 지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 말 기억하시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저랑 같이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미리 좀 그려놓은 건데 이제 보시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아시다시피 D의 좌표는 X에 2의 N제곱을 넣으면 Y 좌표가 N이 나옵니다. 여기 다 오케이, 이건 다 오케이죠? 지금 2의 N제곱을 여기 이 로그에다가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N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AD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했냐면 2대 3으로 내분한댔어요. 그럼 여기 대 여기를 2대 3으로 내분하면 2의 n제곱은 변하지 않고 y 값이 n의 5분의 2n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계속 지금 완전히 지금 멘탈 나가요. y축의 수직이다. 사실 이제 y축의 수직이다라고 봐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y축의 수직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자면서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y는 로그 2x랑 만나는 점을 2라고 한다. 근데 2에서 또 x축의 수직이라는 말을 써요. 수직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어렵거든. 왜냐면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은 쉬운데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하면 한 번 꼬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약간 복잡해져요. 어쨌든 x축의 수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y축의 평행으로 이렇게 쏙 쏘고 올립니다. 그 점에 y좌표가 16일 때 f라고 할 때 그때 뭐 구해라. 완전히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봐봐.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3,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3,2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다.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 L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에도 대칭 이동을 시켰다. 그랬더니 3,2를 다시 지나더라. 다시 3,2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다. 이 직선 L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X축에 대칭 이동을 또 시켰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3,2를 또 지나더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 뻥이에요. 농락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전히 너 이리 가봐, 저리 가봐, 이리 가봐, 이리 가봐 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얘를 보내보세요. 거꾸로. 얘가 주어진 프레임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n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내봐. 3,1의 x축의 대칭 이동은 뭐예요? 좋습니다. 3,-2예요. 그쵸? 3,-2를 y는 x의 대칭 이동은 뭐예요?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직선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문제의 답인 거죠. 다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이 과정으로 가지 말고 거꾸로 가보자는 거지. 이 과정을 거꾸로 가보면 별 콤마 16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y는 2x의 위의 점이에요. 그럼 y는 2x 위의 점이면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으면 4,16이 되겠죠. 그대로 내려요. 여기. 그럼 여기는 4,2가 될 거예요. 그쵸? 4,2가 되겠죠. 그러면은 5분의 2n이 2라면 n은 뭐겠어요? 5가 되는 거지. 그럼 n은 5가 되니까 여기 5가 되면 32,2가 되겠죠. 여기가. 그럼 여긴 몇이겠어요? 32,5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4,16과 그 다음에 32,5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너무 간단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봤어? 잘 봐야 돼. 지금 중요한 말이었어. 이런 것도. 잘 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프레임으로 n, 5분의 2n, 5분의 2n이 되게 하는 거를 n에 대해서 구하고 또 다시 이걸 올려서 그게 16이라는 걸로 n을 구하는 거는 이 문제가 주어진 대로 흘러는 가지만 좀 현명하지 못해. 저 문제랑 똑같다. 약간 거꾸로 이 점을 이동시켜서 원래 걸로 가는 게 더 좋은 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시까지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게 좀 그 임기응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 문제를 푸는 정확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냥 제 말을 그냥 흘려서 들어주시면 이 y는 2로그 2x잖아요. 요 곡선은 항상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죠. x절편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1,0을 지나지 않습니까, 로그 함수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냐면 여기가 1, 진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랑 누가 봐도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2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저 설명드렸는데 왜 다 사기꾼 뭐
약 파는 설명 듣듯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시험을 볼 때 제가 항상 맞추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때 여러분 수능 시험 때 자를 갖고 갈 수가 없죠. 이유를 아시나요? 수능 출제는 모든 비율이 모두 완벽하게 맞게 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가 1이면 정확히 2배가 2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문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맞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이게 딱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붙여보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유용한 건데. 그럼 이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뭐 2,2겠지 뭐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너무 그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AB의 길이랑 BD의 길이가 겹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뭐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로. 만약에 못 푸는 것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까 하면서 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진짜 좋은 방법이었고 여기는 그러면은 T-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D의 Y좌표 여기는 2 로그 2t가 돼요. 여기는 2 로그 2t.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t-세제곱이 되고요. 그쵸? 동시에 2 로그 2 t-2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의 좌표는 2 로그에 t를 대입한 거고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것도 되고 지금 이 곡선에다가 그 다음에 t-2라는 점을 이 곡선에 대입해도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요런 식을 만났어요.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거는 연립이 불가능해요. 뭔가 적절한 수를 대입했을 때 풀리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의 x-1이랑 x가 같다. 뭐 요런 식은 풀 수 없는 식이에요. 2의 x 근데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y는 2의 x-1 그려져 있고 y는 x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를 연립하는 방법은 고등교육과정에 없어요. 미적분에도 없습니다. 근데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보자. 그럼 x에 뭘 대입할 수 있죠? 2를 대입해 본다면 이 x에 2를 대입하면 2의 1제곱도 뭐가 돼요? 2가 되고 여기도 뭐가 돼요? 2가 되니까 그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입만 하면 교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직접 좀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양변에 t에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하면 그 t의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t 차분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죠.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이 되고 여기도 로그 2 1이 되니까 1이 돼서 성립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또 그렇죠. 4를 대입해 보면 좌변도 뭐가 되죠? 2가 되고 우변도 뭐가 되죠?
2가 되니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 또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t가 3인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2가 커졌을 때 3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벌써 2예요. 그러니까 t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t가 4가 되면 여기가 4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가 4,2가 되고 여기에 점의 좌표는 4,4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y좌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얘는 5,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의 좌표들이 생기게 되면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다. 이 넓이를 여러분 구해보시면 2, 1이 되니까 정답은 4번, 3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여기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연립식이 나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적절한 x값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남은 문제들은 사실 저희의 타겟은 아닙니다. 저희의 타겟을 좀 벗어나는 문제들이지만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가면은 좀 저희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를 가정한 그런 문제들을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남은 문제들이에요. 한번 13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차피 저희는 복수 문제도 많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삼각형은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일단 먼저 제가 근데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일단 이 모양은 보시자 마시자 일단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꼭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로그 2 4x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y는 로그 2x랑 y는 로그 2x 플러스 2는 y축으로 평행이동된 관계예요. y축으로 평행이동된 관계니까 여기 이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잡고, 근데 정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계속 기억하세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반드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긋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반반이 쪼개지면서 1,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이거 지워주시면서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60도니까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수학에서 대각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미끼고 이제 그거를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로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적는 거예요. 여기에 x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럼 y좌표는 로그 2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t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쵸? 여기 x좌표는 여러분 t 플러스 루트 3이라 적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그러면은 로그 2 t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y좌표랑 이 y좌표는 몇 차이가 나냐면 이 y좌표랑 이 y좌표는 1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는 같이 빠지면서 로그 2 t 플러스 루트 3에서 로그 2 t를 빼주면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로그 2 t분의 t 플러스 루트 3이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로그 값이 1이면
밑과 진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t와 t 플러스 루트 3은 2가 된다. 이 비율이. 그러니까 t 플러스 루트 3이 2t라는 걸 알 수 있고 t가 루트 3이란 게 구해지게 됩니다. b의 x좌표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뭐 로그 계산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여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버스 스텝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로그 2 4x를 로그 2 x 플러스 2로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서 했을 때 이 길이가 2란 걸 알 수 있어요. 설사 그게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죠. 유정 씨는 아까 엄청 잘 푸셨는데 설사 안 보이면 이 길이가 1이다. 그래서 그 인간 자를 통해서 저 길이가 또 2라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풀 때 그거 인간 자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공부처럼. 그래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붕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거 인간자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장 보러 갔을 때 어디선가 종이 찢는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도 혹시 그 수업 들었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이 그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 이 길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해보세요. 샤프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샤프심 끊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끊어가서. 근데 이제 근데 괜찮은데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 길이가 2라는 걸 구해 나가면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거의 푼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 문제는 약간 여기 이 밑에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문제지만 문제가 주는 어떤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죠. 과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좀 과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풀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너무 올드스쿨이라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죠.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너무 광고고 하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합성함수 두 개 그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이제 정수 선생님이 또 나와가지고 고일 내용이 중요하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다 아는 거야 원래 뭐 간단한 건데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진짜 이거 진짜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 없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2009년 기출인데. 올해 저희는 지금 다행인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2004년 기출부터 2024년 기출까지 20년 기출로 지금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 교재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문제에서는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봐주시죠. 지금 문제를 좀 읽어보면 저랑 같이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로그 2x인데 fx는 2x제곱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시는 게 이거에 뭐다? 역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함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 역함수로 이걸 f 인버스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f 인버스 x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A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점 보이시나요? 여기가 A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X좌표가.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를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에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여기를 이렇게 C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 인버스 C가 B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로그 EX는 fx의 역함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F 인버스 X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F 인버스 X에다가 C를 넣으면 B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B를 넣으면 A가 돼요. 일단 이 표시를 좀 해주시고, F 인버스에다가 D를 넣으면 C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면 함수의 값이 돼요. 그럼 F 인버스 B가 A니까 FA는 뭐가 되죠?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인버스 C가 B니까 FB는 C가 됩니다. 이제 문제 풀 준비는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지금 아랫변 더하기 윗변에서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C가 되고요. 이 길이는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D-C가 되는 거죠.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 딱 보시더라도 D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FC예요. 보이시면 D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FC.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C가 없어요. 여기 1번부터 5번 사이에 C가 하나도 없어요. 2번 거쳐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하면 이 문제 푸는 거예요. 왜냐면은 FC가 D지만 C는 FB니까 D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FB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FFA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D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C라고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의 이 뒤의 모양이랑은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B 플러스 C를 구해야 되는데 B 플러스 C는 FA 플러스 FB죠. 이게 이제 C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정답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죠? 이 문제의 정의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나오면 오답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 그 기억 떠올려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거 클릭하고 고민을 하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자 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이제 15번이랑 아까 넘어간 문제 한 문제 남았는데 이 15번은 보면 아시겠지만 못 푸는 문제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상하네. 좀 가는 길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어만 봐주시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해설을 올리는데 그 강수학 온라인에 뭐 이렇게 제 유튜브에다가 기출문제를 꾸준히 올려왔는데 그 6월 모의고사를 볼 때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좀 빨리 올려야 그래도 좀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막 풀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계산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나요? 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인데 작년 6월 22번 아마 피드백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풀면 내가 안 됐지 하면서 이렇게 하셨을 건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설하시는 분들이 막 무리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게 다운그레이드 돼서 이게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웠지만 요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난이도를 낮춰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두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오늘 테마로 했던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에서 역대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그 어려운 계산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냥 좀 각을 보면 여러분 지금 먼저 요 A라는 점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A는 이 식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요거는 연립을 통해서 그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거랑 만난다. 그 점을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떤 곡선 B랑 만났을 때 A, B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OAB의 넓이. 이 넓이가 여러분 지금 16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AOB의 넓이가 16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A의 좌표랑 B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이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핵심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아요.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점을 1이라고 하면 Y좌표가 뭐가 되죠? 여러분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4라고 하면 그러면 4를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냐면 이 두 개 더하면 뭐라고요? 6. 그럼 이 두 개 더해도 뭐라고요? 6이 되면서 여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를 K라고 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6-K가 되는 거죠. 여기를 뭐 로그 2K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6-로그 2K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문제 풀 때 이 K 플러스 로그 2K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 X좌표와 Y좌표를 더하면 항상 값이 똑같아진다. 고풀이가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좀 많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많이 길어서 제가 요거를 지금 풀기보다 요 문제랑 15번 문제랑 22번 문제에서 지금 이런 지수함수랑 이런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는데 밑이 같으니까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X 플러스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2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보면 2의 2X 플러스 2분의 K 곱하기 2의 2X, 2의 X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곱하기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그럼 2의 x를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이 부분은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씌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 준 건데 이 두 수를 곱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2의 x는 2분의 k이거나 또는 2의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항상 양수만을 갖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2의 x가 2분의 k, x는 로그 2분의 k, 좀 더 나눠서 써주면 로그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로그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2분의 k니까 여기다가 2분의 k를 넣으면 y좌표는 k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한번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먼저 써주시고 요거를 집어넣었다면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일단 반전으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반전 적어주고 k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k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과 뭐가 만난다? 요 곡선이 만난다.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 점이 B랬으니까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B의 X좌표를 M이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로그 2M 마이너스 1 플러스 K와 죄송합니다. 여기에 m을 넣어야 되잖아요. m 값을 넣으니까 똑같이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로그 2m 마이너스 1 플러스 k랑 2의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같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볼게요. 정리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 부분 x 대신에 m만 넣어야 되는데 k 대신에 m을 넣어서 그것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이제 몰아볼게요. 미지수가 있는 것끼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의 m-2 플러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깔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로그 2k 플러스 k가 돼요. 그럼 이게 묘하게 닮아 있어요. 어떤 점이 닮아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고요. 이게 y는 로그 2x예요. y는 로그 2x. 자, 그런데 여기에 a, 2의 a제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로그 2b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y는 2의 x제곱과 y는 로그 2x 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두 점이 y는 x의 대칭인 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확실히 이 두 점은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점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y는 2의 x제곱에 m-2가 x좌표인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m-2, 2의 m-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x에 k, 로그 2k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m-2 마이너스 k분의 2의 m-2 마이너스 로그 2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주어진 걸 보면 근데 이 주어진 식을 보면 그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m-2 대신에 로그 2k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m-2 대신에 k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의 좌표는 아까
m, 2에 m-2-3이라 했거든요. 요거를 k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k 플러스 2, 그 다음에 k-3이 돼요. 근데 이게 b의 좌표고 a의 좌표가 로그 2k-1,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x값과 y값의 변화량의 절대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a, b는 3루트2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OAB가 이게 넓이가 지금 16이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제가 옆에다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A랑 B가 둘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맞죠? 그랬을 때 여기가 3루트2예요.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되잖아요. 이 높이가 16이 나오려면 곱했을 때 32가 나와야 되니까 3루트 2분의 32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45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3분의 30이다 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32가 돼서 x좌표와 y좌표를 더하면 항상 3분의 3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로그 2 k-1이 a의 x좌표였고요. 근데 y좌표가 k였어요. 이게 3분의 32라는 겁니다. 그럼 로그 2k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3분의 3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8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넘어갔던 몇 번이죠? 8번 문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연립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둘 다 8번이랑 15번 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인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8번부터 먼저 좀 풀어보시면 제가 옆에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8번 여러 문제 한번 풀어봐 보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개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길이가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이게 y는 2의 x제곱이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이를 t라고 할 때 여기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다가 2의 t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비율이 제가 아까 1번 설명드릴 때 아까 그 설명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6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제 기억이 여기 6 해가지고 여기 2 나오면서 여기 2고 여기가 8일 때 그쵸? 그때 제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몇 배다? 4배가 된다는데 그거는 이 길이의 거듭제곱 2의 6의 1을 곱한 게 4다. 그래서 2의 6의 2는 2의 제곱이니까 6의 2는 2가 되면서 a가 3분의 1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여러분 하고 이 문제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랑 그거랑 이어져 있거든요. 문제가. 다시 이해 안 되면 바로 잘라주세요. 여기의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8입니다. 그러니까 6이어서 그럼 몇 배가 됐냐면 지금 3배가 된 거예요. 4배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의 밑이 2가 아니라 2의 a입니다. 2의 6의 2가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면서 a가 3분의 1이다.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 좀 덜 되신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수함수는 이 직선은 이 길이의 기울기의 곱을 더해가면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설명돼요.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f 알파 플러스 f 베타다. 요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은 죄송합니다. 근데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f 알파
곱하기 f 베타다. 요거는 뭐에 대한 식이냐면 지수함수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y좌표가 이동될 때 그게 덧셈으로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곱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거 어렵죠? 뭐 어떡하지? 자, 그럼 이제 잠깐만. 할 수 있어. 잠깐만. 제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1,4예요. 좋습니다. 정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3이면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64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그 생각 안 해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니까. 지금 완전히 다 이해. 여기 이 길이가 4잖아요. 근데 1이랑 3이랑 차이가 몇이죠? 2. 그럼 여기다가 4의 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이 되죠? 16을 곱하면 64가 된다. 여기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만큼을 거듭제곱으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잠깐 좀 이해되시나요?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쉬워져서. 지금 이 문제가 이거 이해해야 되거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 길이가 알파래요. 근데 여기가 3이래요. 이 길이가 베타래요. 여기 다운그레이드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4의 x제곱이에요. y는 4의 x제곱. 근데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래요. 알파분의 베타를 얘 길이분의 얘 길이의 비율을 구하래요. 4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타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요 길이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이게 지수함수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직선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 관계식은 모든 알파 베타에서 성립한다면 이건 직선을 말해요. 그리고 요거는 지수함수를 말해요. 그 길이만큼이 곱해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 사기 같지만 아까 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작년 6월인데, 그러니까 작년 6월이랑 수능에 나온 문제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나온 문제는 작년 수능에 바로 나오긴 무리가 있지만 반드시 해가 건너뛰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전 집중해서 잘 봐보시면, 자, 요 문제. 요 문제는 처음부터 그게 좀 예고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비율로 지정해 놨어요. 근데 이 길이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풀면 지금 풀면 푸는 거지 뭐. 근데 약간 좀 짜릿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t.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빠살라 랄랄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가 x축인가요? 여기가 x축인가요? 헷갈리시기 전에. 아래가 x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1번에서 제가 중요하다 했던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바뀔 때는 이 길이의 거듭제곱이 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거 그대로 좀 동시에 이해되시나요?
좋았어. 약간 그래도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거는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 뻥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지금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뭐였어요? 좋아요. 이 길이가 알파죠. 그러면 이 길이가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이니까 여기서 알파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았어요. 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이거는 저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여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약간 그 인터스텔라 느낌이 필요한데, 여러분, 요거는 점근선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점근선이 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선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놓는다면 이렇게 이 빨간색 선이 1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잠깐만, 지금 약간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일단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진짜 죄송해요. 지금 강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커브랑 이 커브는 어떤 커브예요? 똑같은 커브죠. 2의 x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2의 x제곱을 원점 대칭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어느 쪽이든 180도로 꺾은다고 상상하세요. 180도 꺾으면 죽으니까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축처럼 보이죠? 네? 그럼 90도만 꺾으신 거고, 잠깐만. 180도 이렇게 꺾으면,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하니까. 이게 이렇게 꺾으면 이게 무슨 축이라고요? 이게 X축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힌 세상. 땅과 하늘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X축이고, 이게 2의 X제곱처럼 커브가 보이실 거예요. 그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 빨간색 선이 X축처럼 보이시면서 이 커브가 2의 X제곱처럼 보이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차피 이동관계니까. 근데 이 길이를 그러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성공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길이를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이를 베타. 잠깐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약간 여기 뒤집었다고 생각하고 봐주셔야 돼요. 이 길이를 베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하라 되는 거야? 진짜 할 수 있어. 말 끊어 죄송해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곱하기 어렵네. 아니 아까 다 했잖아. 아까 여기 알파일 때 여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베타라면 베타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2의 t제곱을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는 베타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타죠. 이게. 그럼 이 길이는 여기서 베타를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베타를 빼준 거다. 여기가 베타니까. 그러면 이제 지우고 여기 이 길이는 베타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동욱씨, 혹시 여기 이 부분 이해 좀 덜 됐죠? 근데 알 것 같죠? 그러면 준비 씨 되냐? 알 것 같아. 그럼 엄청 나왔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 말대로 꼭 이걸 풀어야 될까? 그건 이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이에요. 이 문제 연립으로 풀어보시면 지금 이걸 빨리 배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연립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그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면 한 25줄 가야 됩니다. 진짜야. 25줄 가야 돼. 이거 꼭 봐주셔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얘 대 얘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랬죠? 1대 2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띵 한 거지. 왜냐면 둘 다 똑같이 2의 t제곱 마이너스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는 똑같잖아요. 그럼 베타 대 알파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이죠? 1이 됩니다. 그럼 베타 대 알파가 1대 2면 알파가 3분의 2고 베타가 3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A점의 y좌표가 3분의 2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좌표도. 왜냐면은 지금 이 곡선상에서 y좌표가 3분의 2일 때 x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곡선이 뭐냐면 이 1-2의 마이너스 x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의 마이너스 x가 3분의 2가 된다 라고 구해지면 2의 마이너스 x는 3분의 1이다. 그럼 2의 x는 3이다. x는 로그 2 3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요거의 x좌표가 로그 2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제 이 b도 구해보면 a와 b는 x좌표가 같아요. 그러면 a의 x좌표가 로그 2 3이니까 b의 x좌표도 뭐겠어요? 로그 2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로그 2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에 로그 2 3을 대입하면 3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AB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이 AB의 길이는 3에서 3분의 2를 뺀 3분의 7이 여러분 이 AB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높이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가 3분의 7이라면 이 길이는 그 길이의 반이니까 이제 나온 거고 그럼 이제 t의 길이만 알면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 C랑 A는 뭐가 같죠? 이 C랑 A점의 특징은 Y좌표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점의 Y좌표가 뭐다? 3분의 2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천천히 여기 3분의 2라고 이렇게 적고 근데 2의 x제곱의 값이 3분의 2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Y좌표가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역함수로 생각해라. 오. 계속 그렇게, 2의 x제곱은 3분의 2 이렇게 보면 안 돼. 다시. 2의 x제곱은 3분의 2. x는 로그 2 3분의 2 이게 아니라 2의 x제곱의 역함수가 로그 2x잖아요. 로그 2x에서 얘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2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A의 x좌표가 로그 2 3이고 A의 x좌표가 로그 2 3이고 그 다음에 B의 x좌표가 로그 2 3분의 2다. 그러면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게 되면 로그 2 2분의 9가 돼요. 로그 2 2분의 9. 지금 밑에 이 상황을 보시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풀이가 이걸 좀 간단히 쓰면 2 로그 2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는 로그 2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 3 마이너스 로그 2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사다리꼴로 구할까요? 왜냐면 이제 사다리꼴로 구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삼각형, 이 삼각형 다 하는 건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3분의 7이고 여기 길이가 뭐다? 6분의 7. 그럼 3분의 7과 6분의 7을 더하면 6분의 21. 그러면 2분의 7이 됩니다. 여러분.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하면 2분의 7.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2 로그 2, 3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 곱하면 2 없어지면서 2분의 7 로그 2,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곱하면 4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여러분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이거 아까 여러분 3번째 적는데 모든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1차 함수. 모든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곱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 함수. 이게 지금 이 표시였던 거예요. 보시면 이 식을 이제 나타내면 이게 여러분 그 지수 계산 법칙인 건 아시죠?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딴 게 여러분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가 x고 이 길이가 y인 거야. 여기가 x고 이 좌표가 x고 이 길이가 y야. 그랬을 때 이 점의 그 함수값은 fx가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제 요 함수값은 x에서 y가 더간 이 함수값은 fx에다가 뭘 곱하는 거다? fy를 곱하는 거다. 지금 이 그림 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기반해서 이것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좀 약간 그래프로 해석한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거를 문제로 나타낸 게 지금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째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